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윤석열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교 정책입니다.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있었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문가시죠.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과 교수님과 함께 한중 관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스튜디오에는 출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꼭 이렇게 긁어부스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영국 출국하기 직전에 공개된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고 여기에 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예. 어떤 말들이었고 왜 중국이 발끈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슨 이 인터뷰 굉장히 이상한데요. 네. 서면 인터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마도 연설비서관도 봤을 테고 외교안보라인도 봤을 테고 외교부도 다 봤을 텐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허술해요. 너무 이상한 인터뷰죠. 그렇죠. 영국 국왕을 방문하면서 왜 중국을 공격합니까?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교의 외자만 아는 사람도 이 워딩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중국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을 영국을 방문하면서 왜 하는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도된 뭔가 의도된 것이 있다. 의도된 인터뷰가 아니었나. 의도된 혹은 무능한 인터뷰였다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능이라면은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네.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일까?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서면 인터뷰이기 때문에 20일 날 공개됐지만 사전에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거나 네. 그 이전에 서면 인터뷰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있는데 네. 미 중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담 결과가 4시간에 걸쳐서 회담이 이루어지고 회담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건가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정상들이 만나면 주고받을 게 있고 합의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쯤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때고 예. 그것보다 먼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답 듣고 간 거죠. 네. 그걸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만 문제를 언급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 전혀 국익과 상관없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 어떤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저는 계속 중국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무역, 경제, 군사적인 대치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일부 그들의 진영 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용이다? 예. 외교를 위한 언사라기보다는 국내용 언사다? 예, 외교부의 외자만 아는 분도 예. 지금 이런 워딩이 나가면 중국과 관계는 나빠지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이게 서면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인터뷰라면 뭐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면 인터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면 굉장히 적어도 저 용산에서는 뭔가 의도적인 인터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거론 안 하는 남중국해 대만 해협 얘기를 굳이 영국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했을까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 규범에 의한 질서 이런 걸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규칙에 의한 규범에 의한요. 예.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어요. 예, 그 규칙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이 제정한 것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런 미국이 제정한 규칙을 지금 미국이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능이라고 제가 보는 것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간파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사실이고요. 사실 지금 뭐 좀 이따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이제 미국은 상당 정도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 외교부나 우리 외교 라인은 읽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는 피웠단 말이죠.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다가 혹자는 3분에서 4분이라고 하고 혹자는 제본이 악수에서 악수까지 64초가 걸렸다. 네. 잠깐 만났어요. 네. 이거 불발된 거고 이건 무능 아니냐. 네. 외교적 무능 아니냐 했더니 해결해야 할 양국 간의 시급한 현안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시급한 현안이 없습니까? 우선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측에 나온 자료를 네네. 보면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은 거의 1년 동안 고위급을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거든요.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예. 그리고 일본도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부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일본 고위층이 중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졸랐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걸 시작했냐면 미중 정상회담이 하기로 결정된 이후부터 중국한테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때쯤 되면 중국이 줄 수 있는 시간은 3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죠. 네. 3분 정도였다면 결국은 실제 회담한 말을 나눈 건 뭐 60몇 초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악수해서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데까지 64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아직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 정부와 진지하게 방향을 바꿔서 만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이 네. 만나주지 않은 거다. 아니요, 만나주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한국 언론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네. 제가 파악한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힘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된다는 입장이 더 많아요. 아, 네네. 한국 힘이 그만큼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하는 불만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느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 중국말이 사실인 게 이번에서도 만약 중국에서 나온 기록이 사실이라면 네. 이번에도 사실 정상회담 결정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면 중국 같은 국가에 이미 정상회담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 시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여튼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할 긴박한 현안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전략적 고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한중 간에 얼마만큼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이 지금 군사적 접촉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나가고 있고 ICBM을 고도화시키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이번 그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그걸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반도체, 그다음에 광물, 중국이 지금 광물 제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광물 하나도 안 나요. 히토리 문제 모든 것이 다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중국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해 나갈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수많은 현안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에서 세계적인 가장 최강국이죠. 최강국이잖아요. 예. 이걸 중국에서 팔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데 못 파는 이유는 양국가 간의 불의 화음 때문입니다. 콘텐츠 네. 질 때문이 아니고요. 네네. 그걸 하나만 해결하더라도 훨씬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정상이 반드시 만나야 할 긴박한 현안이 별로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국민들한테는 그나마 대통령 믿어주고 싶고 설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게 더 아득하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이미 상당 정도 네. 한국이 소위 마크롱이 말한 전략적 자율성 예. 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지금 사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상을 할 가드 자체가 이미 다 미국한테 줘버리고 일본한테 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 회담만 보더라도 미국을 상대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변수에서 완전히 종속 변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발언도 또 알려지면 더 이상 굳이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있을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현안도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요. 한쪽이 현안이 없다는데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아끼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뭐 기세 좋네 우리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현안이 없는데 그럼 안 만나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실 분들은 예. 한중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1, 제2 교육국 아닙니까? 네. 거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배터리 예. 어떻게 해요? 광물 통제 시작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뭐 반도체도 예외도 아닙니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소상인들까지 굉장히 많은 한중 관계가 그들의 이 밥줄과 갈려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탈 겁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이건 한마디로 바이든이 정리했는데요. 충돌이 아닌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충돌을 안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0년 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신형 대국 관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죠. 그게 G2로 인정을 해달라는데 오바마는 거절하고 이런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라는 것을 펼쳐서 네. 그 소위 중국 봉쇄 정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랬죠. 거거든요. 충돌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싸움은 하지 않고 타협하겠다라는 이야기여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 신냉전 질서로 가려고 하던 그 방향을 미국과 중국이 틀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워킹 그룹까지 군사회담에서 결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문제까지 양국에서 협의하고 합의되면 지금과 같이 나몰라라식의 충돌은 상당정이 회피될 테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 지형은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텔레그래프에 그 남중국해 얘기나 대만해협 얘기를 툭 던져놓고 영국으로 가신 걸 보면 네. 그 변화에 맞춰서 한중일 북중러, 한미일 북중러로 이렇게 소위 신냉전이라고 짰던 이 구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요.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네. 지금 중국 수산물 수입 방지를 해서 하나도 못 팔고 있거든요. 99%가 중국하고 홍콩에 하나도 못 팔고 있어서 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해나를 가지고 갔는데 중국이 안 풀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왔냐 하면 전략적 호혜 관계라고 하는 네. 경제 관계는 잘해보자라는 체계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만 총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빠졌어요. 일본도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잘해보자라고 이번에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한중일만 해당해서 하는 이야기고 전지구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와 같이 신냉전적으로 충돌하려고 하는 경향들은 급속히 쇠퇴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뭐 회담도 하기로 했고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여전히 경제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태도를 바꿨다, 중국이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엊그제 알려진 소식으로서는 예. 양국 상무장관이 또 거기에도 역시 워킹 그룹을 내년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건 계속 미국이 소위 디커플링을 하면서 디리스크링을 바꾸면서 이걸 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제재에서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급 기술 제재를 했다가 7나노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네. 상당히 미국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 마땅한 반격 카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광물 카드, 히토류 제재 카드를 드러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는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네.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몇 차례 그 말씀 중간중간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크게 또 변화하고 있다. 미중 네. 관계가 네. 세계 질서가 또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고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70년대 시의 신냉전 시의 사고도 바꿔야 되고요. 네. 전략도 외교 노선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가장 간단히는 일본처럼 경제적인 것부터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전략적 자율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다 활용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예, 지금은 그런 셈이죠. 예. 그걸 필요할 때는 중국에 쓰고 필요할 때는 미국에 쓰는. 그래서 좀 더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빨리 펼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거는 외교를 해야지 자꾸 외교를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외교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외교는 힘의 논리거든요. 정신승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힘 대 힘의 대결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고민을 해야 합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네. 전략적 자율성, 자주 외교, 외교와 외교를 내치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